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피렌체의 최고 공직까지 올랐으나 정치적 격변으로 추방돼 이탈리아 각지를 유랑하다 사망한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 단테. 유랑 생활 동안 쓰여진 신곡은 단테가 로마 시대 서사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대서사시이다. 중세 최고의 철학서로 불리는 단테의 신곡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게 됩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상근 교수, 고려대학교 노원노문학과 서경중 교수. 단테의 신곡을 통해 인생의 방향과 희망에 대해 통찰하는 시간, 지금 시작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의 서경중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석 교수님과 함께 통찰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단테 강연을 하고 우리 석 교수님께서 도스토옙스키 강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 가슴 벅찬 주제에 대해서 강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근 교수님에 이어서 저는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준 지옥 여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강의 많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보수신문이었습니다. 제목은 헬조선이라는 그 용어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 땅을 헬조선이라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오늘 청중 중에는 20대, 30대가 많이 오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땅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0.7%의 20대가 그리고 90.6%의 30대가 이 땅을 헬조선이라 표현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로서는 그 통계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10명 중에 9명이 아니 100명 중에 90명이 이 땅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과학자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헬조선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옥에를 다녀왔던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살아있었으나 지옥으로 갔던 사람, 바로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본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란테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도대체 700년 전에 단테가 이 땅에 온다면 10명 중에 9명이 아니 100명 중에 90명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 그 생각을 한번 저와 해보시죠. 피렌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단테. 1274년 봄, 9살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게 된다. 사랑에 빠진 단테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내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역동적인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9년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아르노 강의 베키오 다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길 위에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인사를 했고 그것이 그들 만남의 전부였다. 몰락한 귀족의 아들이 피렌체 최고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단테는 사랑하는 베아트리체를 마음에 품은 채 어린 나이에 이미 약혼을 한 여성과 결혼을 했고 베아트리체 역시 부유한 가문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만다. 그러나 1290년 베아트리체는 24살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만다. 베아트리체의 죽음은 단테에게 충격과 좌절 그 자체였다. 슬픔에 빠진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그리며 청춘의 고뇌와 사랑의 찬미를 담은 시집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을 썼다. 중세시대에는 오직 10만이 사랑을 했다. 그러한 때 단테는 인간의 숭고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은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를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런 단테의 절절한 마음을 잊게 알았던 구이도 기발칸티라는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시인이 단테에게 그 마음을, 그 사랑에 북받쳤던 마음을 글로 써보아라라고 권유했고, 그래서 단테가 쓴 책이 바로 새로운 인생 비타 누오바란 책입니다. 단테는 이제 베아트리체를 읽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피렌체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테는 기병대의 일원으로 1289년도 전투에 참전하게 되죠. 단테는 그때부터 숙고하는 삶, 비타 콘템플라티바가 아니라 행동하는 삶, 비타 악티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교황파의 일원이었죠. 당시 유럽은 교황파와 황제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피렌체는 교황파의 일원으로 정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5살 때 피렌체의 프리오리라는 직위에 오르게 되죠. 유기네라고 하는 프리오리는요, 피렌체의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비록 6명이지만 집단 수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이제 35세 나이에 비타 악티바의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동시대의 화가였던 지오토가요, 단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그 시대의 유일한 단테의 초상화죠. 여기 보이는 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단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약간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바로 단테의 스승이었던 라틴이란 인물입니다. 브루네토 라틴이란 인물인데요. 이 단테의 스승이자 나중에 지옥에서 이 라틴이와 단테가 만나게 되죠. 단테는 이제 피렌체의 프리오리로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요, 대희년을 선포했습니다. 1300년에 단테는 바로 이 로마의 대희년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신곡에 보면은요, 이 단테가 저 다리를 건너서 저 성을 끼고 오른쪽으로 나아갔다라는,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단테가 로마에 있는 동안 피렌체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서 그는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문서가 단테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던 피렌체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 이후부터 단테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 그리고 정든 내 고향을 떠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피렌체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순례하면서,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을 순례하면서 때로는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실을 읊어줘야만 하는 그런 아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물라조를 지나서 포피를 지나서 베로나를 지나서 결국에는 라벤나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순례자처럼 아니 거지처럼 떠돌고 있다. 행운의 여신은 내게 가혹한 운명을 안겨주고 나는 인생을 실패한 패배자로 살아간다. 돛이 달려있지 않은 배에 올라탄 나는 비참한 가난이 인도하는 대로 이 바다 저 바다를 떠돌고 이름 모를 항구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자신의 그 끔찍했던 지옥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단테는 이제 폴렌타 가문의 후원을 받고 라벤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여정, 그의 유랑의 마지막 기착지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하거나 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신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단테의 강연을 하기 위해서 작년 겨울에 라벤나를 갔습니다. 그의 무덤을, 그의 마지막 기착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라벤나는요, 이탈리아 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가지 마세요. 너무 추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격투사들이 있죠. 그 레디에이터들을 어디서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라벤나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가장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운 날씨와 겨울에 눈이 오는데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너무나 열악하게 살기에 단테의 마지막 기착지가 바로 라벤나였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단테의 무덤은 라벤나에 안치되어 있죠. 자, 그런데 피렌체 사람들은 단테가 피렌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유해가 피렌체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벤나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피렌체에서는 산타크루체 성당 안에 이렇게 가묘를 만들어 놓고 단테의 시신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테의 가무에 보면은요, 뒤에 가장 높으신 시인을 찬미하라 떠나가신 그의 영혼이 돌아오시는도다 라는 단테의 신곡의 한 구절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죠. 단테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00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단테가 돌아오면 이제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그 월계수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700년 동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저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단테의 머리 위에 월계수를 씌워주는 최고 시인의 명예를 주는 그 순간을 피렌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애를 살았던 단테의 신곡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견뎠던 참고 견디는 자였던 단테는 신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